아, 내가 일을 맡겼는데, 뭐야 이게. 왜 마지막에는 항상 내가 다시 하고 있는 거야. 설명할 때는 다 이해했다고 했어요. 막상 결과물을 가져오면 꼭 하나씩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고, 심지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놓는 경우도 많아요. 하루 종일 바빠. 바쁘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제대로 끝내는 일은 없고, 그닥 중요하지 않은 일에 희한할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어쨌거나 다시 알려주고 다시 짚어주고 설명하다 보면 아니 일할 사람은 한 명 늘었는데 오히려 내 할 일은 두 배가 됐어요. 같이 으쌰으쌰 마음 맞춰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일하는 동료나 팀원 때문에 이런 답답한 마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 정말 제대로 클릭하셨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나? 아니면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둬야 되나? 그렇다고 계속 확인해 주자니 나도 바쁜데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냥 맡겨두면 중간에 공유도 안 하고 혼자 판단해서 하다가 마지막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갖고 옵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요. 그 사람이 단순히 일머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같은 사람도 일을 어떻게 맡기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분명한 조직에서는 충분히 스스로 판단해서 옳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조직에서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일을 두 번 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그런 사람도 제대로 일하게 만드는 조직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지인을 만나서 이 주제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지인이 회사 밖에서 업무를 보다가 급하게 회사 안에 있는 직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해서 뭐라 그랬냐면 메일함 열어서 내가 알려주는 내용대로 검색해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온 메일이 있을 거야.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메일을 열어서 무슨 내용인지 좀 알려줄래? 메일함에 들어가서 어떤 키워드로 입력해야 되는지, 언제 온 메일인지까지 다 알려준 거죠. 근데 사실 이거 1분도 안 걸리는 일인데 직원이 한참 동안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 왜 답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메일함이 아니라 뭐 무슨 전산 프로그램에서 찾아보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이 아니 방금 내가 전화로 메일함에서 어떻게 찾으라고 다 설명해 줬잖아. 이러고 나서 어쨌든 결국엔 자기가 찾아서 일 봤다고 하는데 속이 터질 수밖에 없죠. 밖에서 일 보고 있다 보면 사람을 만난다거나 운전을 하고 있어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분명 설명할 때는 다 이해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막상 일을 시작하면 자기만의 해석을 더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일을 안 하진 않아요. 뭔가 일은 했지만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이러면 결국엔 내가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소위 말해 일을 두 번 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분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듣지만 왜 해야 되는지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업무라는 건요, 일을 끝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메일을 찾으라고 했다고 해서 메일을 설령 찾았다고 해도 찾아서 띡 하고 보내주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용을 살펴보고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왜 필요한지,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최적인지를 파악하고 그렇게 실행했을 때 비로소 그 업무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자료를 어디에 쓰시려고요? 어떤 일 때문에 필요하신 건가요? 이런 질문이요. 반대로 일을 맡기는 사람도 그냥 행동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미 내 취지를 알고 여러 번 호흡을 맞춰봤던 직원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모두가 그런 직원은 아니니까요. 자, 두 번째 공통점은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항상 바빠요. 쓸데없이 성실하죠. 중요한 일엔 가중치를 두지 못합니다. 쉽게 갈 수 있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건 너무 잘해요. 하루 종일 분주하다가 퇴근할 때 확인해 보면 정작 중요한 결과물은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해한 방식대로 엉뚱하게 일을 한 거죠. 주변은 다 알아요. 주변은 다 아는데 당사자만 몰라. 본인만 몰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같이 봐야 됩니다.
정말 본인이 우선순위를 못 잡은 건지 아니면 애초에 조직에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주지 않은 건지는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 입장으로 한번 볼까요? 반대 입장에선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사들이 직원들에게 지시하면서 자기들 일이 제일 급하다고 얘기하고 계속 뭐 중간에 이 일 저 일 던지고 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 하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기 어려워요. 업무의 교통 정리를 위해서라도 실행 전에 회의실이나 단톡방에서라도 모여서 알려줘야죠. 예를 들어서 오늘 업무 중에서는 이게 1순위입니다. 이걸 빨리 끝내야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오늘 오후 뭐 3시까지는 이 업무에 대한 결과가 꼭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유와 중요도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교통정리를 해줘야죠. 세 번째 공통점은요. 모르는 부분이 생겼는데도 질문을 하지 않거나 공유하지 않고 자기 뇌피셜대로 일을 수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설명할 때는 분명히 네, 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업무를 시작하면 자기만의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뭐 이상한 점이 생겨도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딱 확인해 보면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 와요. 그러면 물어보죠. 내가 설명해 준 게 혹시 이해가 잘 안 됐었냐고. 그러면 이해는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고 몰랐대. 아니 그런 거면 하다가 중간에 물어봤어야죠. 이게 뭐 메모하면서 들은 게 아니라면 처음 한두 번 듣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이해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해보는 일이라면 모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모른다는 게 아니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 생각대로 그냥 뭐 내 뇌피셜대로 진행한 거,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잘 못해도 괜찮아요. 진심으로 숙지해서 다음에 더 잘하면 되잖아요. 다만 변수가 생겼거나 특별한 상황이 터졌을 땐 바로바로 의논하고 상황을 공유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업무를 맡기거나 지시를 할 때, 자, 다 이해하셨죠? 이렇게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이렇게 대답하니까요. 대신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 설명해주고 마지막 체크할 때, 자, 그럼 일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 건지 한번 설명해 볼래요? 이런 식으로요. 상대방의 말로 다시 한번 나한테 설명하게끔 하면 내가 말한 거랑 어떤 부분을 얘가 다르게 이해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뭐 애초에 일머리 없는 사람들이 문제 아닌가요? 그게 원초적으로 문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무리 구체적으로 알려줘도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피드백을 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 또한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요, 일머리가 없다기보단 배우려는 태도가 없는 사람인 경우가 높은 확률로 훨씬 더 많습니다. 일 자체가 좀 많이 서툰 사람은 그래도 기다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조언도 안 듣고 같은 실수를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개인의 태도 문제입니다.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개인의 일머리 문제로만 볼 수도 없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 직장에서는 일 잘한다는 소리를 매일같이 듣고 진짜 박수 칠 때 떠났다. 뭐 이런 주변인들의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내가 답답한 사람이다. 같은 사람도 속해 있는 조직과 상사, 회사의 업무 시스템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표현은 이렇다는 거죠.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을 일머리 없게 만드는 조직 또한 분명히 있다. 일머리가 없는 조직은 업무에 대한 기준이 조직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리더의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리더들은 다 알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뭐 때문에 필요해서 이걸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직원들에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좀 빨리 찾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거 자료 보면 알 거예요. 보시고 알아서 좀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니 이걸 꼭 내가 하나하나 콕 집어서 알려줘야 되나요? 알려줘야죠. 특히나 처음이면. 우리 AI한테도 명령할 때 알려주잖아요. 왜 물어보는지. 일을 잘하는 조직은요, 무조건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에게 명확하게 짚고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에요, 목적.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일하는 사람들이 목적을 알아야 갑자기 뜬금없는 변수가 생겼을 때도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두 번째는 업무의 완료 기준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이 일이 끝나는 것인가? 필요한 항목과 마감 시간, 원하는 품질을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알려줘야죠. 뭐 여건이 된다면 기존에 했던 좋은 결과물이나 샘플을 참고할 수 있는 예시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겠죠. 세 번째는 중간 공유에 대한 기준입니다. 어느 범위까지는 혼자 판단해도 되지만 이 이상 어떤 상황에서는 반드시 공유해야 된다. 이런 걸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일하다 보면 방향이 확실하지 않거나 뭐 처음 듣는 변수가 생겼을 때, 뭐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바로 공유해야 됩니다. 업무가 한 절반 정도 진행됐을 때는 방향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공유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선 리더가 중간 피드백 시점을 꼭 만들어야 되고, 실무자는 해당 시점에 그 이전이라도 변수가 생기면 먼저 공유해야 됩니다. 리더의 중간 피드백은 마이크로 매니징이 아니에요. 방향만 확인하자는 정도의 일명 장치의 일종인 거죠. 이런 중간 피드백이 몇 번 반복되면 실무자들도 점점 리더가 중요하게 보는 기준을 이해하게 되고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범위도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차례 맞췄는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때는 단순히 설명이 부족했던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업무를 배우려는 태도가 있는지, 현재 역할이 그 사람에게 맞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일을 잘하는 사람, 소위 말해서 회사 에이스들한테 수습과 책임이 몰릴 수밖에 없고 결국엔 그런 사람들부터 지치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이런 핵심 에이스 인력들에게 크게 의존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현상이 오래 방치될 경우에 회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회사가 힘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기업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너지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한번 다뤄봤는데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제가 남겨놓은 링크에 접속하셔서 해당 영상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거나 부탁했을 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센스나 태도부터 의심을 한 적이 많은데요. 하지만 여러 사람을 채용해보고 여러 조직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쉽게도 그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는요, 처음부터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을 기다리는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주고 방향을 잘 잡아주는 조직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